자, 준비되셨나요? 웍스 다 실행하셨죠? 예, 우리 카페, 솔리드웍스 카페 보시면은 탁상시계 만들기 하향식 예제, 여기에 여러분이 종이도면으로 받으신 하향식 예제에 대한 종이도면 받으신 거, 요거가 여러분에게 있고요. 첨부에 또 탁상시계.zip은 압축 파일은 요거 다 완료했을 때 파일 예시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를 압축을 다운받아서 저는 푸는 중이고요. 자, 요거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런 모양의 탁상시계를 완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무엇을 보고서 만드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받아서 소지하고 계시는 종이도면, 요거를 보면서 얘를 하향식으로 탑다운 설계 방법으로 쭉 만들어 가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면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웍스에서 새 문서 어셈블리로 들어갈게요. 확인. 자, 파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재 처음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파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어셈블리 명을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 얘를 여러분 웍스 연습하시는 경로에다가 웍스 연습하시는 여러분 폴더에다가 요거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뭐 제 경우는 뭐 따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쓰는데, 여러분은 뭐 이니셜 폴더, 여러분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여러분 이름으로 폴더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탁상시계 라는 어셈블리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이거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먼저 얘네를 저장을 해놨는데 이 도면을 봤을 때 먼저 만들어야 되는 부품이 무엇일까? 이 모든 부품에 대해서 베이스가 되는 부품이 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얘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셈블리, 조립도 상태로 그려 놓은 것이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프론트 뷰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면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셈블리의 정면도. 자, 사이드 뷰, 요거는 어셈블리를 우측면에서 보고 있는 우측면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리어 뷰라고 되어 있죠. 리어 뷰, 배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탑 뷰가 있죠. 탑 뷰, 요거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평면도에 해당하는 셈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여기서 이렇게 뷰가 하나가 더 생성이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참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도의
투상법에서 뭐라고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부분투상도, 그죠? 보조투상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경사면에 대한 것을 여기 경사면 있죠, 요거. 요 경사면에 대한 것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요것을 보면은 여기 버튼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서 이제 뷰들에 대해서 용어를 우리식으로 제도, 기계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풀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라운드 부품, 즉 모든 조립되는 부품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부품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프론트 뷰에 보시면 이렇게 팔각으로 바깥선이 있죠. 요것을 본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제가 CAD에서 요 객체들을 선택해 놓은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 짝에 이런 부품이 끼워지고요. 요쪽에 이런 부품이 끼워지고요. 그리고 서클로 그려져 있는 이런 시계에서도 시침과 분침을 놓는 뭐 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보았을 때 이것도 제도법이 안 맞죠. 중심선하고 치수 문자가 교차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여하간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할 법한 거는 100이라는 치수하고 110이라는 치수 요거를 감안해 가지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본체라는 부품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재봤더니 이게 또 100이 나와요. 정사각형 100짜리를 그려놓고 여기 보시면 C20이라고 있죠. 못따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돌출되는데 우측면도에서 돌출되는 값을 몇으로 보면 좋아요? 60이죠? 네, 그렇게 먼저 이 베이스 부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자. 이거 통짜로 이렇게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앞에 케이스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붙인 형상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 요래되는 애를 조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어요? 그죠? 그러면 웍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등각보기로 놓고 보면은 새 부품을 만들 때 정면 평면에서 그 새 부품의 스케치면을 선택해 보고 팔각형을 그려 가지고 중간 평면으로 돌출을 하고 파트를 분할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새 파트 해서 일단 이 정면 평면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하고 면의 수직복이 됐죠. 정팔각형을 그려야 맞을까요? 코너 사각형 그려가지고 못따기를 나중에 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정팔각형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는데 중심 사각형을 써도 좋겠지만 잘못하면 어셈블리의 원점에
찍게 되니까 코너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중심 사각형을 그리기는 하는데 센터점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원점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려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 그 얘를 넣기 전에 그 가로 100, 세로 100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으로 일단 가야 되잖아요. 형상에 대한 구속을 줄 때 중심선 두 개를 선택하고 뭐뭐를 구속 조건 주면 좋을까요? 직각하고 동등하고 이렇게 주면은 되겠죠. 그죠? 직각하고 동등하고를 두 개의 중심선에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능형 치수로다가 그러면은 이 선분과 선분의 간격을 100으로 넣어봅니다. 100였죠? 100이었죠? 도면이 여기 있으니까 100이었죠? 아이고. 여러분은 종이도면 보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는데, 중심사각형의 센터 있죠? 요거를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어셈블리의 원점에 맞춰야 돼요? 파트의 원점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파트 원점하고 중심사각형의 센터하고 일치 잡으면 완전 정의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전역에 웬만하면은 못따기는 피처 명령으로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요 경우는 스케치 못따기를 먼저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20입니다. 자, 이 꼭지점들을 클릭해 주셔도 바로 될 거예요. 그죠? 자, 꼭지점들을 바로 클릭해서 얘네들을 못따기를 바로 넣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하기 전에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도면에서 보면은 이 안짝에 있는 거, 이 서클 있죠, 요거 서클 두 개가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선인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직교를 켜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놓으니까 이 선이 어디까지 가요? 안쪽 서클하고는 맞아요. 바깥 서클하고는 안 맞죠? 자, 이건 왜 이럴까요? 조립할 수 있도록 틈이 이렇게 나 있는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mm 정도 갭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생각한다고 할 때 안쪽의 서클 요거 말고 바깥쪽의 서클도 이 스케치, 웍스에서 스케치하는 거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바로 돌출해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덩어리를 만들고 나중에 뚫는 게 맞는 거기는 한데, 요렇게 먼저 해가지고 뚫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안쪽에 서클 요거 값을 제가 말씀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지름이 84파이가 나오네요. 자, 중심 서클을 그리는데 바깥쪽에다가 대충 이렇게 서클 그려놓고 요게 지름이 얼마라고요? 84. 네. 자, 요것이 어디에 이 센터가 어디에 정렬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파트의 원점 먼저 선택하고 서클의 센터를 그 다음에 선택해서 일치.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중에는 우리가 이 형상을 도면을 보고 만들고 난 다음에 얘네들에다가 두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스케치한 상태로 가면은 이거를 두께 값을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상태로 그대로 돌출 보스 베이스 하면 쉘 둘 때 안 주는 게 더 낫죠. 자, 그 백눈이 불여일견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중간 평면으로 해가지고 아까 6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 평면으로 해서 60 됐나요? 자, 요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그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두께 값을 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쉘을 지금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쉘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케이스 부품을 2mm 두께로 생각을 할게요. 2mm 두께로 파라미터의 두께 값을 2mm로 가는데 미리 보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제거될 면을 사실 이런 거 잡아도 되긴 해요. 원통을 잡아도 되기는 해요. 그죠? 요렇게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께가 나오긴 해요. 되나요? 단면 보기로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자, 정면 평면 기준으로 단면 봤을 때 균일하게 2mm 두께 들어가고 요렇게도 2mm 두께 들어가고 그런가요? 요렇게 할 때 제거될 면만 잘 선택하면은 내가 원하는 쉘을 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뭐 이거는 쉘을 지금 줄 거는 아니고 지웁시다. 아직 못따기 다 안 해서 그래요. 쉘은 일단 적용한 거는 지우시고 지우셨나요? 그러면 도면에서 보시면 우측 면도를 보도록 하시기 바래요. 우측 면도에 보면은 알아? 이거 못따기가 있네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D1, D2 다른 거네. 아이 이런. 그죠? 우측면도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제가 지금 치수를 찍어서 그렇고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지금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못따기라는 거죠. 여기가. 그죠? 이 못따기가 적용된 것을 보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적용되고 이쪽 편에도 적용이 되고 양쪽에 다 못따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즉 못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쉘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뭡니까? 이 못따기를 이렇게 이쪽 거리를 5가 되고 이쪽을 3이 되게 한번 가볼게요. 자, 필렛 명령 밑에 숨어있는 못따기 찾으셨죠? 쉘은 아직 안 주고 지웠어요. 쉘 값은. 중간 평면에 60. 자, 그러면 못따기 변수를 우리가 정하도록 하는데 각도 거리 이 옵션을 쓰면 안 되죠? 거리로 가야 되죠. 네.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긴 게 5였고 D1이 5고 D2가 3이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요 결과가 맞죠? 뭐 지금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필렛된 부분이 없으니까 뭐 켜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 이게 연장돼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각진 모서리이기 때문에 끊기죠. 여기가 필렛으로 연결이 됐나 이거예요. 요 모서리가 끊겼어요. 탄젠트 파급을 켜고 적용하고 싶어도 지금 요 모서리가 각진 모서리이기 때문에 탄젠트 파급 켜나 끄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 모서리들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면으로 줘도 되겠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모서리를 하나씩 선택을 해봤어요. 됐죠? 자, 요거 하실 때 이쪽 모서리 한꺼번에 하지 마시기 바래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죠? 자, 이 짝편의 거는 내가 의도했던 5 곱하기 3이 되는데 이 짝 모서리 한꺼번에 주려고 하면 D1, D2 방향이 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쪽 편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만 바로 누르면 못따기 반복이 되고 반대편도 주려고 따로 또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모서리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알아? 이거 방향이 다르게 인식이 되네요. 자, 이거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값을 이 D1 5로 줬던 거를 단축키를 하나 설정을 잘못했더니 화면이 튕겼네요. 자, 그래서 D1을 이렇게 3으로 가고 D2 요 값을 5로 가면 요쪽 방향에 줬던 못따기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됐죠? 자, 요거를 확인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못따기를 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못따기를 쫙 적용을 하고 요거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쉘을 줘도 문제가 없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 정도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쉘을 실행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쉘을 이제 다시 갑시다. 쉘의 두께는 얼마로 가시라고 앞전에 했었죠? 2로 했고요. 제거될 면을 미리 보기 켜놓고 제거될 면을 어디로 잡자고요? 원통 구멍. 그렇죠. 요 면을 잡으시고 엔터. 자,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이 내측에 못따기도 마저 적용이 되고 바깥의 못따기와 내측의 못따기가 균일하게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피처 생성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낫겠고 그래서 쉘을 어느 때에 끼워 넣는 게 좋으냐 이거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서요. 자, 파트 이름 바꾸기부터 합시다. 자, 얘는 그 무슨 부품이라고 할까? 케이스라고 할까요? 이거 환영 전화 안 됐네. 자, 얘의 경우는 부품명을 case.sldprt 이렇게 되는 거죠. 케이스라고 여러분은 부품 이름만 바꾸시면 되죠. 케이스. 그리고 얘를 다른 외부 파일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요게 그 기본적인 케이스 부품이에요. 케이스 부품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버튼을 조립할 자리를 또 생각을 해봅시다. 버튼 조립할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쪽 편에 보면은 아까
보조투상으로 따놓은 요거 이야기 됐어요. 그죠? 요것이 제가 지금 CAD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는 버튼이죠? 버튼이 튀어나온 거죠. 어라?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분 도면을, 종이 도면을 잘 보시면은 얘도 선이 두 개가 돼 있을 거예요. 아이고, 으쌰, 오스냅이 또 살아있어서 좀 안 좋네. 자, 요렇게 프론트, 즉 정면도에서 뽑아져 나오는 선을 제가 이렇게 연장을 시켜 봤어요. 연장을 시켜 보니까 버튼이 안쪽에 그려진 거고, 그죠? 바깥쪽에 그려진 것이 구멍이겠구나. 버튼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구멍이겠구나. 그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18.28, 자,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수치예요. 우리는 18.28이라는 치수를 제가 눌러 놓고요, 정밀도라는 항목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1차 단위의 이 값을 이렇게 늘려보면은 1차 단위의 정밀도의 단위, 소수점 이하 단위 표시를 바꾸면 18.28472125 소수점 더 있겠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요? 그러면은 요것도 의심을 해볼게요. 얘를 정렬치수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오선에 껐죠. 여기 있는 구멍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보면 이거는 딱 0.5가 나와요. 이거 이상하네.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어떤 그 만들어진 부품의 거를 대충 실측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스캐너를 사용하던 또는 3D 부품을 3D 형상으로 그려놓은 부품 파일을 불러와 놓고 CAD로 뺏겨 그린 거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3D 형상을 갖다가 어제 우리가 한번 봤죠. 웍스에서도 이거 뭡니까? 몰드 기능 중에서도 캐비티 기능을 이용해서 뻥튀기 시키는 거 했었죠. 즉, 제품이 더 커지게 수축률을 감안해서 2%로 적용하는 걸 했듯이 3D 형상, 즉 금형을 만들기 위한 그런 형상에 적용하기 위한 부품이 3차원 데이터로 STP건 IGES건 이렇게 된 거를 오토캐드에서 불러와 가지고 그냥 측정한 거예요. 그냥 모서리를 따와서 쓴 거예요.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정치수로 설계할 때 입력했었던 실제 치수까지 추적을 안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하간 이거를 다 추적을 안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이 바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이 홈에 대한 치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역설계를 하는 중이란 말이죠. 기준을 잡아서 가는 게 필요해요. 19.28이라면은 수축을 감안해 가지고 이 구멍을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겠구나. 그래서 실제 물건이 만들어지게 의도한 거는 19짜리 구멍이 되게 했겠구나. 그죠? 그래 놓고 이 구멍과 버튼 사이는 0.5의 틈새로 갔겠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19를 믿으면 되겠고,
19 믿으면 되겠고 19에서 0.5, 0.5 빼면은 18이 된다. 이렇게 역추적해서 역설계를 하는 게 맞겠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19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보고, 자, 요거는 40이라고 치수를 넣어놨는데 저는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처음 받으면은 도면을 다 믿지는 않아요. 정밀도를 이렇게 확 올려놓고 치수의 객체들을 다 치수 객체를 다 선택하고 치수의 정밀도들을 다 높여봐요. 아, 이거는 그대로 정치수로 나와 있군. 이거는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버튼이 40이었다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거는 장공의 바깥쪽을 나타내는 요것은 41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릴 거는 준비가 다 됐네요. 우리는 요 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아가지고 여기다 장공을 그려서 뚫어야 되겠죠? 네. 요 면에 스케치 갑시다. 역설계가 이런 면에서 좀 재미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얘에다가는 우리가 직선 홈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장공을 그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직선 홈을 그리는데 역시 두 축을 먼저 잡아놓고, 됐나요? 이 구멍에 호에서부터 찍어도 되지만 간혹 가다가 저가 이렇게 쓰기는 하니까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커서를 직선 홈의 호의 중간점에다 놔두면 피드백 아이콘이 중간점 이렇게 뜨나요? 요거도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호의 중간 여기를 또 클릭하면 중간점 피드백 뜨지요. 요거 이용해서 딱 클릭해서 내려오면 제1호, 제2호 최대 값으로 이거 뭐 치수 속정 바꾸고 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안 떨어도 되네요. 자, 요거는 얼마로 놓기로 했어요? 41이었죠. 구멍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평선과 수평선 얘네를 잡아서는 얼마 넣으면 되겠어요? 구멍이니까 19 그죠? 19로 가야 되죠. 자, 요렇게 잡아 놓으면 이 현재 스케치의 방향이 피처의 면에 수직으로 잡혔고, 이 피처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중간 평면으로 잡았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정사각형의 못따기를 준 형상이기 때문에 파트의 원점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요 원점은 어셈블리의 원점하고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직선홈의 중심선의 센터점 있죠. 요거하고 파트 원점하고 맞춰버리면 다른 중간에 구속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를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파트의 원점을 먼저 선택하시고 직선홈의 중심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다중 선택이죠? 일치 잡으면 완전 정이 되나요? 자, 그러면 요게 구멍을 이 짝에다가 이제 뚫어주려고 스케치를 온 거예요. 얘는 돌출 컷으로 가는데 옵션 뭐로 가면 좋을까요? 퀴즈 관통 땡. 땡. 이렇게 따라서 관통되면 여기도 빵꾸 나요. 어디고? 백문이 불여일견. 관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짝도 뚫어버린다고요. 네, 그렇게 뚫어보는. 엄마 버튼이 이 위쪽에만 있어요. 그죠?
예, 도면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제가 훑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를 먼저, 다음 면까지. 그렇죠. 다음 면까지, 그 다음까지, 요런 게 적당하죠. 예. 한번 퀴즈 내보기를 잘했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도면을 받으면은 전체적인 형상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투상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러겠거니 하고 그리는 거에서 많이 실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 짝편에서 구멍 자리는 뚫었는데, 다음까지로 뚫었는데, 이쪽 편에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칭 복사 가면 되겠죠. 어느 면을 기준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우측면. 우측면 평면을 기준으로 피처에 그 대칭 복사 쓰시면 되죠. 찾으셨죠? 자, 그 뚫어줄 뭡니까? 그 미러할 거는 컷돌출 1. 이렇게 하면 이 짝으로 이게 잘 넘어가나요? 응? 다운됐나? 엔터가 안 눌러졌네. 자, 그러면 이 짝으로 이렇게 뚫어졌으면 이거 버튼이 이제 잘 들락날락 하겠네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재생성하고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케이스 부품에서 만들어야 될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정면도 프론트 뷰를 보시고 사이드 뷰하고 같이 대조해 보시면 아래쪽에 80이라는 치수가 들어가 있고 40이라는 치수가 들어가 있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써요? 이거 그 발이라고 할까요? 받침판이라고 할까요? 탁상시계에 보면은 밑에 책상에 얹어 놓거나 뭐 탁자에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밑받침 구조가 있죠. 네. 그것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본체에다가 바로 그러니까 케이스 부품에다가 얘를 합쳐 놓을까?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른 부품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자, 그러면은 얘는 그 거의 끼워 맞춤 중에서도 뭡니까? 꽉 끼워져 들어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전에 위에서 이 버튼 부분이 0.5씩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구멍을 내 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탁상시계의 용도가 책상 위에다가 놓는 거기 때문에 밀폐가 되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0.5로 이렇게 틈새 있어도 되는 거죠. 뭐 방수되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로 이 아래쪽에 받침판 요거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이거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0.5mm의 틈새를 가지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얘를 아래에서 이렇게 끼워서 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본체에도 구멍이 나야 되겠죠. 이 구멍이 더 크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구멍이 크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뭡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옵셋을 한번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0.5 옵셋 띄워가지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띄워지고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띄워지고 이렇게 이 호흡을 내기 위해서 선을 한번 옵셋을 띄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멍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맞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구멍이 그냥 뻥 뚫려 있으면 받침판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부품이 본체에 낑겨져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쑥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구멍만 이렇게 관통으로 뚫려 있으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 받침판을 그 구멍 역할을 하는 것도 만들어 놓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게 간만에 나도 캐드 쓰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자, 요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받침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딱 걸쳐지게 요 정도 요렇게 돼 있으면 이 받침판이라는 부품이 이 본체 안에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걸리게 되는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얘를 굳이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뭡니까? 이를 뭐 그 안시 30일에 해칭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런 색으로 해가지고 어디 갔노? 자, 여기랑 요렇게 요렇게 대충 찍을게요. 요렇게까지 제가 해칭으로 표시한 여기까지 밑에 있는 받침판 요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서 본체의 케이스 부품에 탁 걸려가지고 더 안 들어가게 스토퍼 역할을 할 부품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요렇게 두께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와서 받침판이라는 부품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리면서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일단 이거는 81하고 41로 구멍을 내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스케치면은 여기 잡으면 되죠?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가서 면에 수직 보기. 자, 중심사각형을 그리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가로폭은 얼마였나요? 81, 그렇죠. 세로폭은요? 41,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필렛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요, 참?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케치 필렛을 적용하는데 잠깐 이것까지 하고 이야기를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R5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네. 구멍에 적용될 거는 R 값이 더 크겠네요. R6으로 스케치 필렛을 갈게요. 스케치 필렛 6으로 바꾸시고 필렛 변수 6으로 바꾸시고 네 군데 꼭지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요것을 정렬을 해야 되는데 얘도 파트의 원점을 기준으로 중심사각형의 센터가 일치되면 되겠죠. 파트의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중심사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일치, 다중선택으로 일치. 요러면 여기 구멍 형상이 된 거죠. 자, 요것을 뚫는데 역시 다음까지로 뚫을까요? 돌출컷 다음까지.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받침판 역할을 할 거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냥 여기가 구멍이 쫙 관통이 돼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아차차 내가 설계하다 보니까 이 구멍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받침 역할을 하는 얘가 들어가서 걸쳐질 자리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피처 편집의 순서를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컷돌출 이거를 피처 편집을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 이거를 값을 제가 먼저 정해 놓고 말씀드릴게요. 요거에서 요거까지는 20이었지. 못하기가 참 20이었으니까 10mm, 20mm, 18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요. 자, 이 컷 돌출, 마지막에 했던 이 컷 돌출에 피처 편집으로 가셔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얘는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블라인드 값을 18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8 들어갔나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제가 피처 순서를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는 스토핑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18의 깊이만을 적용을 했는데 이 컷 돌출의 위치를 디자인 트리에서 컷 돌출의 위치를 쉘 적용하기 전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클릭해서 올리세요. 그냥 끌어올리세요. 클릭해서 그냥 끌어올리세요. 컷 돌출 위로 그 쉘 위로.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침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됐으면 사실 이거는 여기는 굳이 이렇게 터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요런 데는 거진 터질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죠? 그죠? 건 모르겠고 일단 요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으니까 일단 요렇게 스케치를 해서 생성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기판의 위치나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기판이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것까지는 다 몰라요. 일단 요거까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수정을 따로 하더라도 기판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납땜에 있는 그런 전자부품이 꽂히는 판들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해서 스토핑 역할을 할 요 면을 만들어준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면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받침판이 여기까지 딱 올라가서 조립돼서 그냥 고정되게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받침판을 그냥 끼워 놓고 마는 거예요? 그거 지웠나? 아니구나. 자, 이렇게 받침판이 아래에서 이 케이스에 낑겨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냥 매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볼트로 채우든 뭐 하든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 부분도 사실 감안을 하자면은
여기에다가는 뭐 나사 구멍을 낼지 뭘 할지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받침판 부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조립 관계를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고,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케이스 부품은 전체적으로 뭐 케이스 덩어리는 다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쓸 것이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서포트까지 추가한다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빠방하게 더 늘어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커버, 뒷커버. 그죠? 그러면 앞커버, 뒷커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정면을 파팅 라인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면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부품이 나눠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를 분할하려면, 즉 솔리드 바디를 분할하려면 교차 기능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요 교차 기능 요거 쓴다는 거죠. 솔리드 바디하고 곡면 바디하고 교차가 생기면 두 개의 바디로 분할을 할 수가 있죠. 보여주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가로지르는 얘네를 분할할 수 있게 서피스가 필요해요. 자, 여기에서 스케치 갑시다. 정면 평면의 스케치 갑시다. 면의 수직 보기하고 솔리드 바디를 교차할 수 있도록 크게 직사각형을 스케치할 수 있죠. 요렇게 해놓고 곡면을 바로 만드는 명령이 뭐였습니까? 곡면 기능 중에 폐곡선만 있으면 돌출공면. 땡. 뭘까요? 평면공면. 그렇죠. 빙고. 평면 곡면은 스케치 평면에 폐곡선만 있으면 면을 만들어주죠. 그럼 이거 교차하는 서피스가 만들어졌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교차 기능을 이제 쓸 수 있죠. 그죠? 일단 지금 이제 파트 편집이고 어셈블리 모드라서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파트 열기. 열려라 참깨. 왜 이렇게 느리나? 자, 교차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죠. 파트 창에선. 예. 자, 그럼 교차 갑니다. 교차하실 때 교차하는 서피스와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고 주의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 합치기를 나중에 체크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 그 옵션이 있어요. 자, 일단 가로지르는 교차해서 하는 서피스 선택하고 솔리드 바디 선택하고 교차 버튼 쓸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둘 다 작성이긴 한데 여기서 주의하시라고 했던 게 뭐예요? 옵션 항목에 이거 뭐 체크를 풀으라고 했어요? 결과 합치기. 그죠? 자, 그러면 영역 1하고 영역 2하고 이렇게 두 개의 볼륨으로 바디가 나눠지는 거네요. 야호! 이게 내가 원하던 거네. 그죠? 자, 요것으로 생성하면 솔리드 바디가 몇 개가 됐어요? 여기서 뭘 자, 이 웍스가 버전업 되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요거 확인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확인하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바디로 나누는 것까지는 했어요. 재생성하고 종료까지는 다 하셨죠? 저장까지.
자, 이 두 바디가 나눠져 있을 때 이거가 나중에 부품으로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얘를 곡면 바디를 이제 안 써도 되니까 얘는 숨기게 할게요. 숨기게 해놓고,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민자로 이렇게 되면 이게 두 개 부품이 이렇게 와서 딱 맞닿는 거로 끝난다. 이거 좀 아니죠? 여러분 마우스 모양도 보면 위에 커버 아래 커버가 조립이 될 때 이 뭐 살짝 틈새도 보이고 그래요. 아, 그거까지는 제가 안 할 거지만 이거를 끼겨 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요렇게 된 거에서 크게 확대하면은 조립되는 면이 이쪽에서 오는 거는 요런 식으로 순놈으로 이렇게 끼겨져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거는 앞놈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서 맞물려서 들어가게 요렇게 하는 기능을 쓸 건데, 이게 립과 그루브라는 기능이에요. 네, 그거를 할 거예요. 알았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할 때는 면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셈블리예요? 파트창이에요. 파트창에서 제가 요 설명하느라 잠깐 요 립과 그루브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볼게요. 만일에 여기가 그루브가 된다 그러면 영어로 그루브가 뭐예요? 묘지 뭐 그런 거죠? 그레이브야드? 그러니까 앞놈 파 들어가는 거, 요거를 앞놈으로 생각하고 이럴 때 면을 그루브를 적용할 면, 닿는 면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부품과 부품이 와서 닿는 면, 그리고 그루브로 파야 될 거를 이 안쪽에 있는 모서리 요런 데를 잡을게요. 요 모서리들 제가 클릭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립 형상을 만들 때도 립 형상을 적용할 면은 조립돼서 맞닿는 면이고요. 립이 만들어질 거도 이 안쪽에 있는 모서리 요런 것들을 잡아줄게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작업을 할 때는 풀다운 메뉴 삽입에 체결 피처 립 그루브 찾으셨나요?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풀다운 메뉴 삽입의 체결 피처의 립 그루브. 자, 들어갔어요. 자, 바디 파트 선택에서 속성이 떴죠? 바디 파트 선택에서 그루브를 작성하는 바디 부품을 선택해 달라고 먼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아이콘으로도 보면 아, 이런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루브 역할을 할 거를 제가 뒤에 부품을 먼저 이야기했죠. 네. 그루브가 아니고 립 같아요. 눌러보면 립을 작성하는 바디. 그루브인데요. 그루브를 작성하는 바인데 왜 이게? 잠깐요. 나랑 아이콘을 다른 거 했나? 잠깐요. 그러면은 요 메시지대로 그루브를 작성할 부품을 얘로 선택하면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기다리는 것이 립을 작성할 바디 또는 부품을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요 메시지가 아까 떴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부품을 립을 선택할 부품으로 선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서 밑에는 평면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립 그루브의 방향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파팅 라인 역할을 하는
곡면 바디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디자인 트리 그래픽 창에서 열으셔가지고 곡면 바디 요거를 선택해 주면 이 방향으로 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안 잡히는데? 응? 아잉? 자, 정면 평면 그냥 잡을게요. 네, 요거나 또이또이니까. 정면 평면 잡았죠? 자, 그러면 이 속성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루브 선택이라는 항목하고 립 선택이라는 항목하고 그 밑에 보면은 립과 그루브의 형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 값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요거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립에서 각도가 들어가는 거는 빼기 구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금형으로 얘는 사출로 플라스틱을 부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각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빼기 구배를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빼기 구배를 주면. 자, 뒤에 게 그루브 형상이고 앞에 바디가 립 형상.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그루브 선택이라는 항목에서도 그리고 참 그 기준은 평면, 정면 평면 선택하면 되고 자, 그러면 그루브 선택 항목에서도 그루브를 작성할 면을 선택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먼저 면을 미리 클릭하는 거를 설명해 드렸죠. 네. 그런 것처럼 요 면, 여기에도 면, 맞닿는 면 3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면 1, 2, 3 이렇게 들어갔죠? 예. 성형. 자, 그 다음으로 요 밑에 창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모서리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루브가 작성될 모서리가 여기 안쪽의 모서리예요. 그죠? 요거 따라서 안쪽 모서리들을 이렇게 따라서 다 선택을 해줄게요. 네, 뺑 돌아가면서 다 해주셔야 돼요. 립도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보이죠? 이렇게 안쪽에 3개의 면에 연관되어 있는 모서리들을 다 선택을 하세요. 자,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어서 립 형상을 또 하도록 할게요. 립 선택 화면을 클릭하면 립 선택 여기를 보세요. 립 선택 누르면 립 바디를 적용할 솔리드 바디만 디스플레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자, 면을 3개 먼저 선택해야겠죠? 요 면 잘생기고 멋있고 이쁜 사람들에게는 잘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미워하시겠죠? 자, 요렇게 면을 선택하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역시 모서리를 선택할게요. 모서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창을 역시 클릭해서 립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면을 선택해요. 모서리를 선택해요. 모서리요. 바깥쪽 모서리예요? 안쪽 모서리예요? 바깥. 안쪽이죠. 그죠? 여기죠. 요 놈은 튀어나와야 되고 그루브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서로 아구가 맞아야 되죠. 자,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눈 튀어나와. 눈 빠지겠어요. 그죠? 네, 잘생긴 사람한테는 잘 보여요.
절대 좀 우아하지를 않고 그냥 썩소를 날리시는데, 네. 자,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성공하셨나요? 물러가야지 알 것 같아. 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요거는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를게요. 자, 확인 누르면 뭐가 웍스가 지가 막 계산하면서 만들어줘요. 네. 자, 이제 이게 적용된 거를 확인해 보려면 솔리드 바디 립 그루브의 그루브와 립 그루브의 립이라는 이 솔리드 바디 둘 중에 하나를 숨기게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아이야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예. 이렇게 홈이 만들어져 있네요. 예. 또 반대편의 솔리드 바디를 숨기게 해가지고 립이 제대로 나왔나? 어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걸 이제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자, 방금 전에 그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얘는 사출 금형 코어를 캐비티를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요런 부분이 언더컷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쪼코어에 대한 것도 더 설계에 들어가야 될 파트 중에 하나긴 해요.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세이브를 하는데 먼저 이 케이스를 하나 세이브를 해 놨고요. 케이스를 하나 세이브 해 놨고요. 그랬을 때 다른 부품하고 또 조립 관계에 있는 것이 더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다른 부품이 낑겨져지고 뭐 나오고 뭐 하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얘는 다 끝난 거는 아니기는 해요. 사실은 여기서도 더 추가를 하자면 체결 피처에서 마운팅 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됐고 일단은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똑딱식으로 일단 조립하는 거 정도까지는 해놨으니까 요것으로 요 케이스 부품은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부품을 나눠야 돼요. 일단은 그죠? 부품을 나눠야 돼요. 자, 이 케이스라는 파트 이름으로 일단 저장은 돼 있는 거죠.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2번 반복을 할게요. 케이스인데 프론트 케이스 그리고 리어 케이스 이렇게 두 개의 부품으로 나누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2번에 걸쳐서 할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론트 케이스 어디 갔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프론트 케이스를 하나 할 테고 또 리어 케이스라고 하나 할 거고 뭐 백 케이스라고 해도 되고 리어라는 용어도 많이 쓰기는 해요. 뒤에 있는 또는 뭐 안쪽에 있는 이런 부품을 리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백이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케이스로 프론트 케이스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해가지고 리어 케이스라고 한번 또 저장을 하고요. 2번에 걸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프론트 케이스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들어가서 리어 케이스 또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현재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만들고 있는 경로상에 부품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어셈블리 파일하고 뭡니까 어디 갔노?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디 갔나? 리어 케이스하고 프론트 케이스하고 이거 폴더를 안 만들었더니 탁상시계하고 요렇게 어셈블리 파일 탁상시계 하나, 리어 케이스 파트 부품 하나, 프론트 케이스 그 부품 파일 하나, 케이스라는 부품 파일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파일들을 나눠 놨기 때문에 리어 케이스는 일단 닫을게요. 어셈블리에서 재생성하냐고 대화창이 뜨죠? 예스. 자, 그러면 파트 편집창이 지금 파트 편집 모드죠. 이렇게 마음이 급해나.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어셈블리의 탁상식의 어셈블리에 리어 케이스가 열려 있죠? 어라? 처음은 이거 케이스였잖아요. 나중에 저장하는 거. 그렇죠. 그 이름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어 케이스가 어느 거예요? 뒤에 있는 거죠. 예. 뒤에 있는 바디만 켜놓고 앞에 있는 바디는 꺼놓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조절해요? 솔리드 바디. 리어 케이스의 솔리드 바디 항목에서 립 형상이 되겠네요. 립 그루브 괄호 엔드 G 괄호 닫고 1 다시 립이라는 거 요 바디를 숨기게 하면 되죠. 그러면 리어 케이스만 솔리드 바디가 남아있죠. 참 숨기기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다시 표시하시고요. 그렇죠. 바디 삭제로 가세요. 바디 삭제 있나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안 되죠. 마우스 우클릭 하세요. 바디 삭제가 없어요. 자, 요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애쓰고는 있는데, 좀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바디 삭제인 상태로 얘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간섭 체크할 때 간섭이 안 생기겠죠? 숨기기 하면은 간섭으로 다 떠요. 바디 삭제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 부품 파일은 이제 변경할 거 하나 없죠? 한번 저장 한번 딱 누르시고, 파트 편집도 이제 빠져나와도 되겠죠? 예. 얘는 심하이 다 끝난 거예요. 미안. 끝났죠? 얘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됐고, 요거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추가해야겠죠? 삽입해야겠죠? 어느 거예요? 프론트 케이스죠? 부품 삽입. 부품 삽입으로 오셔서 프론트 케이스 찾으셨나요? 네. 프론트 케이스 이거 열기 하는데 얘는 원점이 서로 똑같죠? 그러면 빨리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를 부품 삽입의 확인 쪽으로 커서를 가져다 대면 얘가 원점 위치에 가서 자동으로 정렬이 되죠? 확인. 이거 간섭이죠? 당근이죠? 그러면 역시 뭐로 가야 돼요? 프론트 케이스 파트 편집 먼저 들어가시고, 파트 편집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솔리드 바디에서도 어느 거를 그루브, 그렇죠? 그루브 바디 이거를 바디 삭제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재생성하고 저장하시고 파트 편집 종료하면, 자, 간섭 체크해 볼까요? 계산 탭에서
간섭 탐지. 계산 눌러보세요. 왜 간섭 있지? 아, 나 이거 하나 빼먹었구나. 미안해요. 없으셨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나만 하나 간섭이 생겼네. 아우, 팔려. 그죠? 이 설계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죠. 간섭 생긴 거에 그 부품에 가가지고 그 피처 편집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케이스 부품을 하나 만들어서 케이스 부품에서 분할하기 위한 면을 기준으로 교차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 바디를 나눴고요. 솔리드 바디 나눠진 거에다가 립과 그루브라는 체결 피처를 넣음으로 해서 얘가 똑딱식으로 조립되는 이런 아주 쌈박한 기능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버튼 부분을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세요.